네, 22탄 문제풀이 80문제 시작할게요.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 5번에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노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우울증, 이런 우울감, 이런 게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또 하나 있는 거 있죠. 수정확대 가족. 그거는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하고 수정확대 가족이랑 번갈아 나오는 거죠. 1번은 확대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핵가족. 핵가족. 그 노인 1인 가구에 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는 거고요. 기혼 자녀의 동거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부양, 사적 부양. 사적은 가족이 하는 거고 공적은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 부양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거죠. 2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 5번이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를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 생각을. 그쵸? 생각을 해야지 뭐 응어리전 거를 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죠, 참여. 이거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어디로? 단체로 가야 되잖아요. 단체 모임에. 그러면 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래서 참여의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자, 보실게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는 뭐예요? 이 조사표는 누가 해요?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나가겠죠. 그래서 방문 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기록된 조사표를 공단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1차 판정이에요. 1차 판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조사 결과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조사 결과서를 누구한테 주냐면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요.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뭐를 한다?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해서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5번은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누구예요? 65세 미만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노인성 질병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예를 들면 치매 아니면 뇌졸중 요렇게 의사소견서에 써 있어야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판정을 받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아예 접수할 때 안 받아주겠죠. 그쵸? 방문조사까지도 오지도 않고 의사소견서가 있어야지 방문조사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성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접수할 때 노인성 질병이 적혀 있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1번은 장기요양 인정은 누구한테 신청을 해요? 공단에다 신청을 하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파트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뉘어요? 등급은 5등급. 숫자상으로는 5예요. 5등급이고 거기에 또 뭐가 있다? 6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 그래서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치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5까지만 간다. 5등급.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문제.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방문 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1번이죠. 여기에 일정 기간 아니면 단기간 이렇게 써 있으면 단기 보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이라고 써놨어요.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대신에 일정 시간이라고 써 있으면 정답은 주야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 시간이라고 나오면. 근데 기간이나 단기간 이렇게 나오면 단기 보호예요. 이거는. 6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전달자, 5. 동기유발자. 지식과 기술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예, 숙련된 수발자.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지 어르신한테 숙련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 이 글씨가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고, 또 여기에 뭐가 나오냐?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옹호자는 편 들어주는 거,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 편 들어주는 거. 예, 정보 전달자는 보고하는 거. 동기유발자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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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 그게 동기유발자 역할이에요. 7번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1.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우리가 장기요양 기관은 요양원,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또 복지용구 이런 데가 다 장기요양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 청구.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그거를 심사를 해서 뭐를 해줘요? 지급을 해줘요. 누구한테? 장기요양 기관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장기요양 기관이 하고,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기관에다가 청구를 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심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지급을 해요. 청구도 한 달에 한 번 해요. 예,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거는.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예, 정서적인 학대예요. 정서적.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정서적인 학대. 이거 잘 나와요.
9번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이 노인학대가 발생을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 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를 받아서 기관에 가서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학대를 가한 사람한테 뭐를 한다?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하는 역할 하면 학대를 가한 사람한테 재발 방지 교육을 시킨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10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4.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 4번. 네, 4번이죠.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문자 보내는 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딱 열어봤는데 보고 싶지 않은데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도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돼요. 신체 일부 밀착, 신체적인 거죠. 성경험 유무 묻는 거, 음란한 농담, 또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 말하는 거는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11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1번에 세금이 면제가 돼요. 세금 면제. 그리고 퇴직을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다. 그죠? 폐업해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없어요. 없다. 보험급여의 수급 권리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에서 5년. 이거 산재잖아요. 산 그림 이렇게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옆으로 돌리면 3자죠. 3에서 5년이다. 요것도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뭐는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세금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그죠? 몸을 다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류해보고, 통장도 압류하고 막 잃어버리면 죽으라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세금도 안 떼고, 양도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고, 예. 또 이걸 이렇게 받았다 해서 뭐 퇴사 처리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라는 거죠. 12번 가족이 본인 부담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2번이죠. 이건 아주 잘 나오죠. 본인 부담금 할인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 금액은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할인해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항한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좀 아까도 나왔죠? 네. 지식과 기술 나오면 뭐라 했어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에요. 수발자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하고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는, 교육을 받으면 지식과 기술 또 습득이 되겠죠. 요거 지식 기술 나오면 무조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에요. 예.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어머니가 사용한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니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기저귀 대신에 또 뭐가 나와요? 마스크.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 반응하는 거.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 네, 마음만 받을게요가 답이에요.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이죠. 이 수근관 증후군은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쵸? 여러 번 풀어봤죠? 네, 수근관 증후군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요 그림이 또 나오죠. 손바닥을 상대방에 보이면서 당기고 그대로 숙여서 또 당기고. 요거는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수근관 증후군 예방법. 요거는 뭐예요? 진단법. 손목끼리 이렇게 맞대가지고 쭉 밀어요. 얼마 동안? 1분 동안 밀면 저림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림 증상이 생기면 병원 가야죠. 지난번에 선생님 손을 턴다고. 손을 턴대. 손을 털면 왜 그러냐면 수근관 증후군 진단이 섰어요.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 야간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손목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그 내용이 나오면 맞아요. 야간에 통증이 생기면 손목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요 진단법 요렇게 해서 진단이 섰는데 손을 털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고 진단이 서서 야간에 통증이 있으면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 나올 때 그게 잘 나와요. 야간에 통증이 있을 때. 그것도 뭐 주간에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고 야간에 통증이 있을 때 손목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요것도 잘 나와요. 예방법, 진단법. 이 그림을 해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의 예방법. 답이 요 그림이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은 진단법. 수근관 증후군의 진단법에 해당되는 거 돼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예방법. 진단법은 손목끼리 1분간 밀어요.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손 씻기 방법 6단계 6번째예요. 1단계는 손바닥 길이, 2단계 손등, 3단계는 손가락 사이, 4단계는 두 손 모아가지고 노래할 때, 애기들 노래할 때, 그리고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반대쪽 손바닥으로, 엄지손가락을 반대쪽 손바닥으로 잡아서 돌려요. 마지막, 이 손톱 밑에를 반대편 손바닥에다가 문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 요거 6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18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이죠. 폐 조직의 염증이라고 했어요. 문제에 답이 있는 거죠. 폐 조직의 염증, 폐렴이에요. 폐렴.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이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진짜로 꼭 알아둬야 돼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막 답이 바뀌면서 계속 나오는 재발이 잘 돼요. 낫는가 싶으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감기 걸렸는데 낫는가 싶었는데 또 콧물 흘리고 있고 이런다고요. 발병 원인은 불명확해요. 불명확한. 그리고 노인성 질병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리고 질병 진행의 경과는 길다. 길고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이죠. 우리 심혈관계 나오면 무조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그러면 뭐예요? 이게 답이죠.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라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두껍지 않다라고 나오면 그 다음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심장의 박출량은 감소해요. 그리고 말초까지 이게 박출량이 감소하는데 말초까지 혈액에 가요 못 가요? 덜 가겠죠. 그래서 손발이 저린 거예요. 그럼 말초까지 못 갔는데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증가할까요? 거기서도 못 가겠죠. 감소. 예.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발생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압도 떨어져요.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 뼈 생에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 걷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영 또 세 가지예요. 체조.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 수영, 체조. 체조는 그냥 맨손 체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퇴행성 관절염한테, 그 대상자한테 좋은 운동법이다라는 거 3개. 그 다음에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 3번.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쵸? 준다. 이 정답이 되겠죠. 23번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1번. 애 낳을 일 없잖아요. 그쵸? 나이 들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애기 낳을 일 없다. 난소 크기가 감소한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분비가 감소. 남성은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은 여성 호르몬 감소예요. 증가가 아니고. 24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지금 어느 쪽이 뇌가 손상이 됐다 그랬어요? 오른쪽. 오른쪽이죠. 그러면 뇌가 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왼쪽 뇌, 여기는 오른쪽 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목이면 뇌신경은 목에서 교차가 돼요. 여기서 오른쪽 뇌는 왼쪽으로 교차.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이 마비. 왼쪽이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이 마비가 오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 뇌를 물어볼 때는 반대쪽 마비가 시험에 나오고 왼쪽 뇌를 물어볼 때는 오른쪽이 마비예요. 당연히 마비가 오는데 왼쪽 뇌에 대한 걸 물어볼 때는 왼쪽에 뭐가 있냐면 언어 중추가 있어요. 말이 어눌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에 대한 내용이 시험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